이번 주제는 클래스 상속입니다. 상속의 특징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is어 관계, 클래스 애니멀과 클래스 독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동물의 일종입니다. 그런 거를 a dog is an animal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is어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모든 멤버들을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다시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를 재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니멀 클래스에서도 speak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do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도 speak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dog 클래스에서 speak 메소드는 강아지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멍멍 이렇게 구현했죠. 똑같은 spea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지만 어느 클래스에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을 통해서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클래스 또는 세 개의 클래스가 클래스 계층 구조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우선 타입 변화는 업캐스팅은 가능하지만 다운캐스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형성 관계가 성립됩니다. 메소드도 오버라이딩 할 수 있고 프로퍼티도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 관계일 때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게 필요한데 생성자 위임 호출 관계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퍼티들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클래스 상속도 있고 뒤에 설명할 인터페이스 상속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루는 클래스 상속은 단일 상속만 가능합니다. 즉 상위 클래스가 하나뿐이죠. 네,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상위 클래스인 애니를 상속받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데이터 클래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을 통해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클래스 상속을 허용하려면 상위 클래스 이름 앞에 키워드 오픈을 붙여야 되는 거고요. 메소드나 프로퍼티 오버라이딩 할 때도 키워드 오픈을 붙여야 합니다. 클래스 상속을 받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로퍼티를 읽거나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클래스 상속에서 타입 변환에서 업캐스팅은 가능해요.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는 항상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거의 반대, 즉 다운캐스팅, 상위 클래스 인스턴스를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통해 클래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클래스 A가 부모 클래스고 클래스 B가 자식 클래스라고 하면 이와 같은 화살표를 통해서 계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클래스 A를 상위 클래스, 기저 클래스, 부모 클래스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요. 클래스 B, 하위 클래스, 파생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라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클래스 애니멀을 이제 상속을 허용하게 하려면 키워드 오픈을 붙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강아지 클래스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으려면 콜론하고 상위 클래스 이름 다음에 이와 같이 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괄호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마찬가지로 고양이 클래스도 애니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고요. 상속은 단일 상속만 허용되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는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상속을 통해서 is a relationship이 성립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동물의 일종이다. 그런 표현이죠. 클래스 상속에서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타입 변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둘러싼 거가 바로 업캐스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독 인스턴스 타입을 애니멀 타입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이라고 하는 타입을 위로 변환하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위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로 이렇게 타입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하고요. 업캐스팅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다운캐스팅.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애니멀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위 타입인 하이 클래스인 독 타입으로 변환한다?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죠. 이런 거를 다운캐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네, 이 애니멀 클래스를 하이 타입인 하이 클래스인 독 타입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이걸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위 클래스는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하위 클래스는 이 하위 클래스만의 독특한 멤버들을 갖고 있죠. 여기 지금 강아지는 멍멍하고 짖잖아요. 바크. 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멤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 클래스 타입을 하위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코드를 통해서 상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클래스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애니멀 클래스에서 정의한 멤버 컬러와 이트를 이 강아지 클래스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키워드 오픈을 붙이면 되고요. 그러면 독 클래스에서는 이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 거고요. 네, 괄호를 붙여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때 지금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서 갖고 있던 멤버들은 이와 같은 에러 표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멤버들은 자식 클래스에서는 추가적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코드를 재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애니멀과 독이라고 하는 클래스 간의 상하 관계가 성립한 거죠. 상위 클래스, 하이 클래스 관계가 성립된 거고요. 그리고 코드를 재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드가 좀 더 컴팩트해졌죠. 자, 여기 푸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브리드, 네, 여기 뭐 그냥 진돗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푸들.바크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한 멤버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출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푸들. 네,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컬러, 네, 황갈색이라고 할까요? 액세스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푸들.it 이와 같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멤버들을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지금 푸들 해서 동일한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죠. 이럴 때 우리가 네, 스코프 펑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apply라고 하는 네, 범위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scope function이라고 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apply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이 t.appl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신자 객체가 있는 거고요. 이 지금 타입 안에도 수신자 객체 점 이와 같은 표현식을 사용하죠. 람다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푸들이라고 하는 수신자 객체가 이 람다식 블락 안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코드들을 이 람다식 블락 안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 블락 안으로 이 수신자 객체가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로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는 네,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푸들푸들 이렇게 선언했던 네, 내용들은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좀 더 깔끔해졌죠. 네, 범위 함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apply 말고 네, apply랑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조금 다른 wither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이 약간 달라졌지만 이 범위 함수 내부의 코드는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상속을 통해서 액세스해야 되는 멤버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와 같은 스코프 펑션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상속 관계 일대의 타입 변환,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푸들이라고 하는 거의 타입은 독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클래스의 타입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벨 애니멀 네, 애니멀 타입으로 이 푸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할당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업 캐스팅 위를 향한다는 겁니다. 하이 클래스의 타입을 상위 클래스의 타입으로 변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 왜냐? 상위 클래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만 갖고 있잖아요. 멤버 수로 따지면 푸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총 4개의 멤버가 있지만 애니멀은 공통 부분인 2개의 멤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푸들2라고 하고요. 네, 푸들2의 타입은 독 타입으로 해야죠. 애니멀 타입을 그렇다면 독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 에러가 나오죠. 타임 미스매치.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우리 다운 캐스팅이라는 거죠. 다운 캐스팅. 왜냐? 애니멀이 상위 클래스고 독은 하위 클래스잖아요. 왜 이게 호환이 되지 않을까요? 애니멀은 멤버가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독은 이와 같은 애니멀이 갖고 있는 멤버 이외에 추가적으로 브리드나 바코와 같은 멤버들을 더 갖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인 있 거죠.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네, 내용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호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 관계일 때 타입 변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업 캐스팅 위로 가는 거, 하위 클래스 타입을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변하는 건 언제든지 오케이.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푸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이트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 메소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실행 결과는 그냥 밋밋하게 it가 나오죠. 그런데 이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이 자식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재정의하고 싶다. 그게 바로 오버라이딩이거든요. 우선 네, 메소드 오버라이딩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오픈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버라이드 it라고 하는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할 거고요. 자, super.it가 나왔고, 네,
My puppy eats food 이렇게 이와 같은 문장을 추가해서 이 강아지 특성에 맞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super라고 하는 건 키워드를 클릭해 보면 애니멀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바디 안에서 우리가 키워드 this나 super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super는 바로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이 super.it라고 하는 거는 이 상위 클래스에 정의한 it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한 그런 기능을 구현한 거죠. 실행시켜 보게 되면 네, super.it를 했기 때문에 먼저 네, i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my puppy eats food를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오버라이딩 시킬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네, 오버라이드 네, 여기 get set 우리가 바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super.color 이렇게 참고하고 있죠. 네, 여기서는 그냥 뭐 황갈색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부모 클래스에서 상속은 받긴 했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목적에 맞게 재정의할 때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 it라고 하는 것이 애니멀 클래스에 it도 있고 강아지 클래스에서 it가 있지만 네, 그 it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다형성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적 다형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푸들.it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미 짐작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애니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는 타입은 애니멀 타입인데 푸드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니멀.it를 호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it 메소드를 호출할까요? 애니멀 클래스 it 아니면 dog 클래스 it? 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네, 실행을 시켜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My puppy eats food를 했죠. 그죠? 네, 우리가 애니멀 타입으로 선언을 했지만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푸들 객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it라고 하는 메소드는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는 실행 시간에 이 푸들, 이 애니멀이 참조하고 있는 게 타입은 애니멀이지만 실제로는 푸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자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애니멀.it를 하게 되면 네, 이 독 인스턴스에서 정의한 it 메소드에 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적 다형성이죠. 실행 시점에 이 메소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걸 우리가 동적 다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초기화 문제를 다뤄볼게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초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최상위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고요. 이 애니멀 클래스를 dog 클래스에서 상속받았고 다시 이 dog 클래스를 푸들 클래스에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지만 인트 블락은 이와 같이 선언을 했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던 애니멀부터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독, 그 다음에 푸들 클래스 이와 같은 순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속관계일 때 초기화는 상위 클래스부터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앞에서 봤죠. 자, 지금 독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싶은데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할당을 했어요.
이 강아지 색깔은 뭐냐, 그리고 강아지 종류는 뭐냐. 그래서 황갈색과 진돗개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금 상위 클래스인 애니멀 클래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네, 색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인 дог 클래스에서는 품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했지만 실제로 이 дог 클래스에서는 자신이 정의한 breed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초기화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breed라고 하는 건 진돗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황갈색, 색상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 상위 클래스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칼라라고 하는 파라미터,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우리 애니멀 클래스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생성자 위임 호출과 똑같은 거예요. 즉 주 생성자에게 이 칼라에 대한 초기화는 너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애니멀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주 생성자로만 하지 않고 만약 보조 생성자로 정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조 생성자로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생성자에선 이니트 블락을 호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constructor, 네, color, string. 네,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겠죠. color equal color. 네, 그러면 지금 상위 클래스에서는 보조 생성자를 사용했던 주 생성자를 사용했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네, 주 생성자로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조금 더 우리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다면 이 하위 클래스에서 주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보조 생성자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 breed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정의해야죠. 그래서 breed라고 하는 property를 선언해야 되고요. 주 생성자를 선언하지 않으니까 저건 생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constructor, 이제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거죠. 네, 이 breed와 color, 여기는 주 생성자를 사용하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this.breed라고 하는 거에 파라미터 breed 이렇게 할당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color라고 하는 거를 위임해야 되잖아요. 위임하기 위해서 우리 this를 사용할 수는 없죠. this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주 생성자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 super를 가리키는 겁니다. super. 그리고 네,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생성자 위임했던 이 표현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 클래스에서 만약 보조 생성자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네, 이 보조 생성자 안에서 생성자 위임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위임 호출에 해당되는 거는 네, 여기서 애니멀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바디 안에서는 이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이 슈퍼나 디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를 사용해서 네,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한 주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 클래스 상위 클래스에서 어떻게 선언됐든 하위 클래스에서는 만약 보조 생성자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네, 하위 클래스를 구현할 때 주 생성자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구현 형태는 여기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빠졌죠. 네,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구현이 쉽게 되겠습니다.